안녕하세요, 미스터무입니다. 이번 영상은 서울 특집 4편인데요. 바로 4호선 이촌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4호선 안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외에도 전쟁박물관이라든지 가볼 만한 박물관들이 좀 있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국립중앙박물관은 정말 오랜만에 갔었어요. 진짜 제가 꼬꼬마일 때 갔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가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바뀐 게 정말 많아가지고 좀 놀랍긴 했었습니다. 과연 어떤 곳인지 저 미스터 모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렛츠고! (4호선의) 이촌역. 이촌역을 나오자마자 2번 출구 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바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나옵니다. 지하철과의 접근성? 이런 거는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가면은 또 이렇게 무빙워크 같은 게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이게 나들길인가요? 이런 이름도 있네요. 무빙워크. 여기 국립중앙박물관 아주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무빙워크를 지나는 중간에도 이렇게 조명을 이용해서 장치를 해놓은 게 되게 신기합니다. 여기 와봤던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와봤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예요. 굉장히 어릴 때 오고 안 왔었기 때문에 이런 풍경 하나하나가 새롭게 느껴지긴 합니다. 통로를 빠져나오면 이렇게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면에 있네요. 굉장히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은 국립한글박물관도 있으니까 구경하실 때 같이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예전부터 한번 와보고 싶기는 했었어요. 특히나 이제 어릴 때 왔었기 때문에 어떤 곳인지 가물가물하긴 했었는데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선을 넘는 녀석들 마스터 X였나? 거기에서 또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도 한번 가봐야겠구나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박물관을 둘러보기 전에 멋진 경치의 연못? 그 호수? 도 볼 수가 있고요. 주변으로 산책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박물관 구경도 하지만 이렇게 피크닉을 나온 사람들도 제법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오늘 또 꽤 있는 편이네요.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영상으로 비춰주는 뭐 그런 것도 있네요. 신기해요. 그리고 한켠에는 기획전시실이 자리하고 있는데 어느 수집가의 초대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어린이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맞은편이 메인 전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규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전시관 뒤쪽의 모습입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 저 멀리 북한산도 보이죠? 그리고 이 아래로는 이렇게 예쁜 봄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봄이네요. 예쁘게 펴 있네요. 전망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옆쪽으로는 극장 용, 원가의 극장이 위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시관 쪽으로 가보죠. 박물관이 정말 웅장합니다. 이렇게 컸었나 싶어요. 바로 1층부터 이렇게 선사고대관부터 시작해서 내부의 박물관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박물관이든 간에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전시를 해놓은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더 넓어 보이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사 연표를 볼 수가 있네요. 점점 과거로 가고 있습니다. 또 신석기 시대. 학교 다닐 때 우리 이거 많이 봤죠?
빗살무늬 토기. 공부할 때 참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빗살무늬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죠. 그릇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뾰족한데 땅에 묻어서 사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를 하고 있는 거죠. 시대별로 볼 수 있어서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것도 일반적인 박물관과 비슷하지만 요즘은 또 이렇게 태블릿을 이용해서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뒀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학생들부터 어른까지 박물관의 그런 유물들 그리고 이제 역사에 접근하기가 좀 쉽도록 만들어 놓은 게 좀 특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적이네요. 박물관 내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석탑이 있는데 경천사 10층 석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보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박물관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 봤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계속 뒷발자국을 걷고 있는데 가로로 찍으니까 영상에 다 담기지 않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디테일함 디테일함인데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는지 정말 신비롭기만 하죠. 1층이 이제 시대별로 전시를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2층에는 이렇게 기증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유물을 기증한 거죠. 사실 이런 게 이제 국가나 아니면 박물관에 이렇게 회수가 되면서 좀 더 잘 관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개방될 수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뜻으로 기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름답네요. 사유의 방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국보 반가 사유상 2점을 함께 전시한 공간. 조용히 들어가서 구경을 해야겠죠. 도로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 역사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세계 역사 그리고 세계의 유물 이런 것까지 같이 전시를 하고 있어서 단순하게 한국 역사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세계 역사를 함께 바라보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뭐 국내 역사에 비해서는 전시관이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는 거는 그러면서 이제 비교할 수 있다는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을 살짝 돌아봤는데 굉장히 웅장하고 시간 내서 보면 2시간, 3시간도 볼만할 정도의 규모였어요. 그래서 좀 각 잡고 구경했던 것 같고요. 여기다가 나오게 되면 이쪽에 그 보신각, 종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질 곳은 바로 옆쪽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한글박물관. 여기도 잠깐 들렸다 가볼까 해요. 이렇게 국립한글박물관 가는 길도 벚꽃들이 좀 펴 있어가지고 꽤 예쁩니다. 산책로가 잘 돼 있네요. 요 작은 공간 하나 더 이름이 있는데 여기가 석조물공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 가운데 석탑 같은 것도 하나 보이고 그럽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발명품, 이제 우리 민족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 훈민정음이에요. 바닥에 써 있는 게 훈민정음을
좀 우리 지금의 표현으로 딱 써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의 역사 시작은 여기죠. 야, 여기가 단순히 한글의 역사 이런 걸 보여주는 곳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비주얼적인 쇼크가 있는 곳이네요. 정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제 전공이 전공이라 그런가 한글에 대해서는 유달리 좀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한글 또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이기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에다 따로 이렇게 뭐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따로 전시를 해놓은 것, 그러니까 건물을 따로 해서 이름으로써 이제 한글이 좀 더 특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자료들이 있고 구경하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한글만 집중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역사와 공부가 되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또 이렇게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죠. 터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조의 비가 이런 식으로 한글을 썼다라는 것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깔끔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해서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정말 어릴 때 갔다가 오랜만에 가는 곳이긴 했었는데 다시 와보니까 감회가 너무너무 새롭더라고요. 정말 여기를 왜 지금까지 안 오고 있었을까 싶었을 정도로 정말 괜찮은 곳이었기도 했고 입장료도 무료, 게다가 근처에 이제 넓게 공원처럼 돼 있기 때문에 가족 나들이로 오기도 좋고 이런 곳이 있었는데 왜 제가 간과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의 역사적인 유물들을 많이 모아놓은, 특히나 이제 국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아놓은 박물관인 만큼 역사적인 가치가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이번에 가면서 이제 가서 구경할 때 이제 공부가 정말 많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특히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던 국립 한글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저같이 이제 국문학도에게는 큰 쇼킹한 장소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막 전시가 많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중앙박물관에 오셨다면 여기도 꼭 한번 보시고 가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괜찮은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한글의 역사부터 다양한 부분을 이제 접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공부가 많이 됐던 장소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